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택과 당대표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시도했는데요. 한편 어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첫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오늘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좀 검찰의 압수수색 현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정진상 실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이를 둘러싼 혐의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압수수색이 예고된 수순이어서 네. 민주당에서도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의혹들은 지난 선거 과정 중에도 이미 상당히 제기가 됐고요. 이미 이제 선거 패배하시고 당대표로 다시 나올 때부터 민주당이 방탄 국회로 그 의회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도 뭐 예견됐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검수완박 같은 것을 무리해서 그 집권당보다 더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 밀어붙이면서 선거법이라든가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민주당 당원 당규조차 고쳐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이 뭐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쯤이면 들어오겠다. 당연히 저는 생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고된 거였고 민주당도 아마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대단히 비통해하고 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런 좀 애도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 하기 전날 전격적으로 이제 그 제1야당에 대한 침탈성 압수수색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에서 한 얘기는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민주연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항변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국정조사 오늘 이제 제출할 예정인데 그 날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짜로 이제 저희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들어왔어요. 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진상 실장이 있는 국회 본청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게 들어왔는데 저희는 참 이미 예견된 일이긴 했지만 너무나 좀 개탄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보여주기식 그리고 야당 탄압성 그리고 뭔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것들을 다른 이슈로 좀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담긴 정치쇼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좀 짚을 것이 있는데 네.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 당사에 자리도 없고 PC도 없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지는 않아요. 그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그렇게 정보력 있는 검찰에서 그걸 모르고 이렇게 들어오실 리가 없거든요. 이거는 우리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대단히 깔려 있는 악의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승인을 받아야 해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당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변호사 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어찌됐든 강제 수사 상황까지 치닫은 상황인데 어제 김용 부원장은 기소가 됐고 또 정진상 실장을 둘러싸고도 좀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 대표의 입장은 또 나왔나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압수수색 1차, 2차 들어왔을 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기어이 들어와서 이제 압수수색을 강행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담당하게 그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영 대의원께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언급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지금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과의 어떤 연계성도 전혀 드러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전제로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 회의에서 같이 저도 좀 배석해서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뭐 경제 참사, 뭐 국방 그 남북 간의 관계 뭐 전부 다 지금 다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검찰에서 이렇게 자꾸 정치 탄압성, 그 정적 제거용 이런 그 시도들을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대선 때 0.73%로 낙선하신 야당 대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저희는 이미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이미 윤석열 검찰의 그 각본대로 짜맞춰진 그런 조작 수사라는 의심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뭐 언론이나 이런 거 통해서 증거들이 다 지금 제출되고 이런 거 있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지금 과잉 수사 그리고 우리 헌법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동안에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고 20일 동안에요.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기사가 85건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객관적인 증거와 물증을 제시한 기사는 없었고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에 의한 것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것들 이런 식의 그 헌법상의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검찰의 태도는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0.73%로 지신 거하고 범죄 혐의자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걸 같이 뭉뚱그리시면 좀 곤란하고요. 또 하나 그 임의 제출하신다고 하는데요. 아니 범죄 혐의자 또는 구속되어 있는 측 또는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는 없어요. 뭐 특권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범죄 혐의자가 거주했었던 지역, 그건 당사가 됐든 국회 본청이 됐든 지금 자택 수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방식으로 보셔야지 왜 당사가 성역이 아니거든요. 청와대도 이미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자꾸 물타기 하지 마시고 우리 당과 우리 정부가 경제 살릴 겁니다. 다 할 테니 이재명 참사부터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정말 무죄가 된다면 민주당도 이거 깨끗이 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오늘 아침에 보면 김만배가 김용, 정진상 또 그 등한테 428억을 주기로 했다. 이러한 단독 기사도 나왔어요.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녹취록에. 그분은 도대체 누구세요? 그분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재명 그 리스크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단독 기사잖아요. 그것도 그 특정인의 진술에 근거한 이제 단독 기사인 거고요.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아니 그것도 것이죠. 그 사람의 진술을 그때 공소장에서 적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확인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우리 김용 부원장 거기 근무한 지 뭐 10일밖에 안 됐었고 세 차례밖에 3시간 정도밖에 머물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임의 제출로 그 임의 제출 방식도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까지 했는데 실제로 압수수색 하니까 뭐 전혀 이 사건과 상관없는 4건의 그냥 문건 정도만 확인하고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우리 새누리당인가요? 그 압수수색하거나 국회 압수수색할 때도 다 이무제출 방식으로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례들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 압수수색을 우리가 뭐 이렇게 받지 않는다거나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때 청와대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는 국가보안 특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연풍문에서 원하는 자료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건 특수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범죄 혐의자가 나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겠다.
아니 누구도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지금 죄가 없으시다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공소장에 이미 이재명 그 대표께서 수십 차례 이름이 아직 공모 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소장에는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선에 0.7%로 증거하고 범죄 혐의자가 범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수사를 받는 거는 정말 별개예요. 그렇게 간신히 졌기 때문에 그냥 야당 대표한테 너그러워야 된다?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그런 말씀드리지만 얘기죠. 지금 공소장에 네. 이재명 대표와 고모 관계는 아니라는 건 확인됐잖아요. 아니죠. 그건 수사 과정 중에 밝혀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소장에 제기된 거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가 공모했다는 거는 전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용 부원장을 기소한 것도 지금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근거해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근거해서 지금 기소를 한 것이지 김용 부원장이 인정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재판 결과를 통해서 이제 진실은 이제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관련해서 그만큼 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고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국민의 여론이 50%까지 넘고 있어요. 이것을 그 정부 여당은 분명히 좀 알아야 돼요. 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작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뇌물로 시작했죠. 배임으로 갔다 뇌물로 갔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그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그거와 관련된 재판 정도만 기소만 되어 있을 뿐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네. 그 구속기간 1년 만기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갑자기 대선 불법 자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확 급반전시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특검을 요구하는 그 이유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면은 박영수 전 특검이에요. 박영수 특검의 딸이 거기에서 그 3년 동안에 뭐 11억 원을 받았다는 거고 또 그 박영수 특검과 연관된 사람이 그 뭐 그쪽 그 업체 뭐 화천대유 이런 쪽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뭐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100억 정도가 건네진 정황도 확인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수사는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봤더니 대장동 수사를 중앙지검 3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3부에 있는 차장검사부터 부장검사, 실무검사가 전부 다 박영수 저 특검이 특검할 때 그때 같이 일했던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이 수사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혹을 저희는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국민들도 여론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에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저는 검수완박법을 그렇게 무리해서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거의 아예 입법 횡포거든요. 그리고 또한 진술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든 사람, 전달한 사람이 지금 다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진술에만 근거를 합니까?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 혐의를 충분하게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허락한 것입니다. 검찰이 임의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발 이거를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다른 것으로는 좀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좀 제대로 조사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론조사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여론조사도 그래요. 아니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도 지금처럼 높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여론조사가 너무나 불신이 많은 이 상황에서 심지어 선관위에 등록조차 되지 않는 여론조사에서 막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언론에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법 집행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특혜 주장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민의 뜻은 여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증거에 의해서 기소됐다는
되는데 증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했다는 그 종이 상자 그리고 가방 이런 것도 어떻게 그 돈을 전달했는데 그 돈만 주고 다시 그 돈을 담았던 가방을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잘 그 맞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도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 제출을 했고 외장하드도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다 그 수사에 협조해 왔단 말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구속영장에도 지난번에 그 김용 부원장 구속할 때도요. 구속영장 발부할 때 보통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 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 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당시 발급할 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사유로 그냥 발급해 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해서 무조건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된 건 아니에요. 그 점도 제가 분명히 네,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요. 여하튼 법원이 판단을 해서 네. 이 사람들을 충분히 구속할 만한 또 영장을 발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고요. 저는 이 논의를 자꾸 하는 게 이상한 게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수사를 정당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검찰이 준 사람 받은 사람 구체적인 아주 그 검찰에서 지금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는 뭐 저희가 아는 정도는 뭐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상식선이에요. 뭐 CCTV가 확보되어 있다, 뭐 녹취록이 있다 이런 정도인데 검찰한테 그냥 다 맡겨보시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진짜 왜 수사에 응하지 않으세요? 아니 수사에 저희가 안 응한 적이 네, 어디 그럴 때는 있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다 네. 수사하고 계신 그러니까 거고. 지금 압수 왔으면 압수 받으시고. 아니 지금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이미 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에서 하는 대로 다 그냥 가는 거고 네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진상 실장은 한 번도 그 수사나 이런 거를 거부한 적이 없고 다 그동안 받아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헌법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유죄냐 무죄냐는 재판 결과로 밝혀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에 의해서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김용 부원장 같은 네. 경우는. 그리고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의해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무죄라는 겁니다. 그 네. 원칙 하에서 우리가 토론도 하고 대화도 되는 것이지 마치 그분들을 유죄라고 단정짓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그 토론이 되면은 이 토론은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저의 말씀은 정말 이재명 리스크를 갖고 전 국민이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 들어갔으니까 협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3심에 갈 때까지 당당하시면 무죄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받지 않는다? 야당 대표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수사의 방식을 선택한다? 이 일반 국민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사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네. 의미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검 주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특검도 그렇고 임의 제출 방식도 그렇고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 변호사 입회하에 그냥 수순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특검 네. 제안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고요. 임의 제출 방식도 우리가 제안하는 겁니다. 네. 1차, 2차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도 임의 제출 방식을 제안했지만 결국은 안 응하지 않고 받아들여졌죠. 그냥 강제 네.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는 그런 임의 수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양쪽의 관계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 해서 그렇게 제시하는 거고 그걸 거부하면 또 검찰이 지난번처럼 강제로 하겠죠. 근데 그것을 저희가 뭐 물리적으로 막거나 뭐 법률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맡고 계시죠. 민주당사 앞에서. 안 막고 있지 지금 않다니. 막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네.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있는 거 겁니다. 아니, 다행이에요. 변호사 정말. 입회하에 네. 하게 돼 있으니까. 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미 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헌정사상 최초로 제1당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예상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저희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빨리 해서 수사가 빨리 진전이 돼갖고 결과도 좀 빨리 나와서 좀 야당도 정상적인 야당 체제로 가면 집권 여당도 정치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뭐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해서 뭐 금융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또 민생도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가계부채 1,800조 이상 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이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몰두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의 그 사정 정국으로 계속 가는 이런 것들은 정말 국민들에 의해서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제안을 제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오히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우리 국내 영토까지 그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은 그 안보에 대한 불감 정당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했습니까?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니 지금 혐의자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겠다는데 왜 자꾸 물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기다가 경제가 나쁘니 민생이 나쁘니 그거하고 수사하고는 정말 별개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수사를 싶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특검을 수사하신다는 통해서 거예요. 하면서 네. 정작 중요한 국민들한테 중요한 문제에 그걸 여야와 열심히 하고 정부가 같이 있습니다. 협치를 통해서 네. 해결하자는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한 주장하시면서 자꾸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정감사하자 그러고 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나라 살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건 야당한테도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물타지 마시고 예산심의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그 이후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 심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국가를 걱정하시면 정해진 순서대로 지금 국회의 가장 큰 현안은 예산 심사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남북 관계 미사일 도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어서 제가 짚어야 되는데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외교적인 노력,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자는 게 저희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한미일까지 가서 연합훈련을 실전 연합훈련을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 체제를 고착화시키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행돼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대단히 타격이 입을 것이다라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헌법에서 계속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일본군의 의도에 저희가 빨려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조사죠. 국정조사인데 국정조사. 네.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도 저희도 회의도 하고 예산은 지금 계속 예결위에서 엄청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분명하게 이번 예산을 통해서 그 초부자 감세 철회시키고 민생 그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수차례 발표도 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 국회는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네. 제가 말씀도 네.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민생도 없고 안보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그런 쪽에 정부와 그 여야가 좀 협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랄 것인데 지금 온통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는 하지 않고 선수사하고 후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법적인 책임만 갖고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윤석열 검찰을 통해서 사정적응을 통해서 전 정부라든지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 계시는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을 저희가 지금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실제로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을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기 윤석열 정부가 사정 정국으로 이끌고 간다. 야당을 탄압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2022년도입니다. 무슨 야당을 탄압을 하고 사정 정국이 이끌어집니까? 아니 그냥 옛날에 우리 그 권위주의 시대에 그 죄가 없는 야당 대표 갖다 넣기도 했어요. 그 시절이 아니에요. 아직 사정 정국이 대통령 결심으로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거 별개로 이건 좀 별개를 띄워주시고 정말 그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7차 핵실험 얘기까지 나오고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다가 한미일이 다 공조 체제를 갖고 있고 사실 일본도 지금 그 북한의 그 미사일이나 핵의 사정권 안에 다 있는 나라들의 미국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공조를 하고 있는 것에 갑자기 우기기 얘기가 나오고 무슨 옛날 자위대 얘기가 나오고 이것은 정말 뜬금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부탁드리건데 이재명 리스크 좀 잊어버리시고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당대표로 뽑은 그거는 민주당의 원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참 이 정진상 실장 수사에 대해서 김행 비대위원께서는 수사 결과를 그냥 보면 되지 않냐. 또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어찌됐든 그 수사의 과정과 범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서서 김행 비대위원이 언급해 주셨던 예산안 부분, 오늘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전에 어제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참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왔지만 먼저 대통령실 수석 간의 좀 필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고 썼던 게 어떤 배경에서 좀 나왔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네. 사적 대화였었다. 물론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 네. 네. 일단 뭐 사적 대화에 본인이 그렇게 불과하다 설명하니까. 이렇게 본인이 설명한 상황인데 이걸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EXX라고 하니까 이제 수석까지도 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국회를 모독하고 그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행동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대통령실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저 강순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은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강두구 의원께서 그 이제 헬로윈 행사에 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거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말 그런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하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그 언론을 통해 사진이 찍힌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썼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뒤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그래서 그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도 했고 그래서 주호영 위원장께서 주의까지 줬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이런 메모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인 대화라고 한 거에 대해서 주호영 위원장이 이제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이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태원 참사에 156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증인은 언제 자기한테 질문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둘이서 그런 사적인 대화나 하면서 서로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는 것 그 자체도 대단히 이거는 국회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명백한 국회 모독죄로서 고발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 사과뿐만 아니라 인사 문책을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측면에서의 책임론까지 나오는 상황. 또 이 헬로윈 참사에 대한 부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또 민주당 쪽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이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이 인권에 대한 그 감수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느 부모가 그 잃은 아들, 딸을 공개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강제로 접촉해서라도 뭐 사진과 프로필을 다 받아내야지 된다. 도대체 그런 식의 발상을 어떻게 그 아들을 딸을 잃은 부모들한테 그런 식의 발상을 해서 그것을 정치적 그 정쟁의 도구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께서도 그것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런 논의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끊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정부 쪽하고 협의하니까 유가족들이 원치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문진석 의원께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그 참사 거리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그 추모비를 만든다거나 희생자들을 그 꼭 뭐 프로필을 공개하거나 사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그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마련에서 그 문진석 민주당 의원께서 참 현명하게 답변을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영정과 입회도 없는 그런 그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거에 대한 그 시민들의 문제 제기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유족께서 자기 자식의 사진을 분향소에 좀 설치할 수 없느냐라는 제안을 지자체에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진행도 사실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참 이모저모가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대변인 그리고 김행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